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억 5,100만원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1억 5,280만원까지 찍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많이 올랐고, 좀 급격하게 일봉상 보시면 살짝 이제 윗꼬리도 달리기 있기 때문에 요 자리 요 정도까지 또 올렸으면 살짝 또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트가 이렇게 신고가를 쭉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눈에 띄게 위로 올라가주는 알트가 조금 안 나오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비트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가 조금 쉽사리 못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2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106K, 원화로는 이제 1억 5,200을 또 돌파를 해줬고, 이 달러 기준으로도 106K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찍고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패턴을 보시면 어쨌거나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두드리다가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살짝 이 윗꼬리가 조금 세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거든요. 찍어 올리고 찍어 올리는데 이게 약간 상승을 위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고점 한번 넘겨줌으로써 이 구간에서 이제 숏을 잡고 하방 조정을 보는 뭐 그런 이제 숏 포지션들을 한번 청소해주기 위한 상방 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서 숏을 청산시킨 다음에는 여지없이 조금 큰 폭의 조정, 물론 단기 조정이긴 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의 이제 패턴이 물론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깨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8%, 그러니까 약 9% 정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주고 옆으로 빼다가 고점 갱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센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아래 꼬리까지 뭐 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예외적인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직전에 이제 저점까지 무너뜨리는, 그래서 상당한 좀 공포감을 준 하락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걸 또 다시 다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 주고 이번에 고점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이런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나오는 8%에서 좀 9%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패턴상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약 98K 정도까지에 밀리더라도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눌리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 비트롱뿐만이 아니라 비트롱은 어차피 여기가 이제 최후의 마지노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90.5K. 근데 이제는 90.5K를 가기 전에 그 전에 만든 저점, 이번에 신고가를 쭉 이제 밀어 올리기 시작한 자리, 바로 이제 94.1K, 요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어야 된다. 여기를 깨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이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안에 결국에는 지금 채널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는 이 패턴들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상승으로 위로 이제 쭉 쳐올리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건데, 일단은 이번 상승이 물론 뭐 여기서 안 꺾어지고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윗꼬리도 달린 게 사실이고 또 고점까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살짝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등 줄 때 비트보다도 훨씬 세게 올리는 알트들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비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5% 올라갈 때 알트들은 20-30% 올라가는 그런 반등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눌림 롱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눌림 롱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번에 이제 밀어 올린 저점 94.1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서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뭐 내려온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추세를 좀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 트럼프 취임식 1월 20일, 그리고 월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 여전히 12월 월봉의 저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월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1월, 2월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120K 이상 쳐주는 비트코인 12만 달러 이상 쳐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1, 2월 중으로는 여전히 좀 기대할 만하다. 조금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나오면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전 패턴처럼 8%에서 9% 좀 밀린다 해도 밀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 자리로 여전히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94.1K가 밀리고 여기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 자체가 잘 가던 추세가 조금 크게 밀리는 그런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추세, 단기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뭐 사실 이번에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직전에 이제 굉장히 센 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도 상당히 크게 터지면서 위로 밀어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준하는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찍어 내렸다가 반등을 이제 쭉 주는 상당한 거래량이 터진 반면, 지금은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당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3.1K에서 어쨌거나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쭉 밀어 올려서 신고까지 갱신했기 때문에 이 94181 이전에 여기 쌍바닥 찍으면서 거래량 터진 이 자리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 롱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숏을 조금 진입을 해두는 것도 약간 리스크 해칭 면에서 괜찮다. 그리고 숏을 들고 있으면 펀비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숏도 지금은 조금 들고 갈만하다. 너무 좀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조정도 제대로 된 조정도 없이 쭉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숏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단기 조정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숏을 조금 들고 갈만 하지만, 여전히 이 비트가 크게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찍은 저점이 되겠죠. 바로 104260 요 자리 저점이죠. 104,260달러 정도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횡보를 구려주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손절 잡고 숏을 보는, 숏을 터트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약간 하방을 보고 해칭용 숏을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손절은 여기는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되겠다. 105232 바로 요 자리죠. 105420입니다. 105420은 손절을 좀 잡아주고, 왜냐면 여기를 이제 다시 뚫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꼬리 먹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좀 급격하게 올리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트린 지점이고, 이 정도 올렸으면은 약간의 이제 조정에 대한 그런 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자리지만은, 그래도 상승장에서의 숏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절을 조금 짧게 잡는 방식으로 해서 요 정도 손절 잡고 하방을 보는 관점.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해칭용으로 숏은 들고 있고, 그 외에도 여전히 뭐 알트 현물이라든지 알트들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은 있어요. 이번에 또 트럼프 코인의 온도도 합류를 했고, 체인링크도 차트상 관점에서 봤을 때 체인링크 수익 온도 파이낸스 요런 코인들 여전히 조금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조금 눌리더라도 상승 관점으로 여전히 볼 수 있다. 중요한 맥점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다 카톡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크게 눌렸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짧게 움직임은 있었지만 큰 상승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올라갈 만한 알트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비트에 대한 관점, 단기 조정도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다. 너무 무지성적인 롱을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잡는다기보다는 롱을 본다라고 한다면 눌렸을 때 롱, 그리고 지금은 단기 손절 짧게 잡고 숏을 보는 게 조금 손익비상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이번에 또 고점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트들에게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죠. 비트는 갔는데 왜 너희들은 못 갔냐. 그렇더라고 한다면 알트들은 언제 갈 것이냐, 이번에 못 가면. 짧게는 이 이더리움도 이번 저점이죠. 3825 정도를 좀 지켜주고는 있어요. 일단 지켜주고는 있는데 요 자리 지켜주면서 갈 거냐, 아니면 한번 내리면서 또 3500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크게 봤을 때 이 구간에서의 박스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박스 위에 치고 아래 치고 지금 위에 살짝 못 쳤죠. 그러면 또 내려왔다가 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뚫어내려고 조금 이제 시간이 상승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빠지면은 당연히 같이 빠지겠죠. 비트가 빠지면 모든 코인들이 빠지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3500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 롱 자리가 된다. 올리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대세 상승 흐름을 이때처럼 빔이 또 위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3500 지지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마찬가지죠. 1월달 2월달까지 해서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어도, 짧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3825 손절 잡고 롱 보는 거고, 그거 이탈하게 된다라고 해도 3500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들을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쪽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결국에는 체인링크, 이더리움, 에이브, 오늘 온도 파이낸스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도 최근에 좋은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럼프가가 매수하는 이런 코인들 ENA라든지 체인링크, 이더리움, 에이브, 온도 파이낸스 이런 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이전부터 조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코인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코인들 잠깐 살펴보면 에이브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에이브도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인 추세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 파동 정도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에이브 충분히 롱 잡을 수 있겠지만 이런 고가권에서는 우리가 손절은 좀 확실히 잡아야 된다. 진입하더라도 한 파동 뭐 두 파동 더 상승 파동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에이브도 많이 오른 지점에서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진입할 때는 최근에 그래도 횡보 구간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502,400원 502,400원 이 횡보자리 저점 지금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는데 옆으로 이 박스 좀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또 돌파 나오면서 60만원에서 뭐 65만원까지도 빔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노린다 하더라도 손절은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고가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온도 파이낸스도 이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업비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때 아래 골이 딱 찍히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안 깨면서 쭉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리까지 쭉 이제 올라왔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쏘아 올리기 시작한 가격대죠. 830원대부터 지금 26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좀 볼만하다. 알트들이 제대로 쏜다라고 했을 때 뭐 1000%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온도 파이낸스를 최근에 또 트럼프 쪽 펀드에서 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흔들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찍은 저점이죠. 1977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1977만 안 깨면 조금 담게 되면은 어차피 올려주면서 또 익절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짧게 손절을 잡는다면은 이번에 찍은 뭐 2555원 정도 요 정도 잡고 추가적인 추세를 좀 유지해주는 관점도 유의할 수 있겠지만 설사 여기를 깨도 저는 1977만 안 깬다라고 하면은 뭐 흔들다가도 뭐 요 자리 이제 내려오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 산다 해도 어느 정도 비트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사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빠져도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물론 많이 오른 자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손절가가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RWA 테마에 대한 그런 대장주 블랙록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록과 트럼프가 손을 잡고 위로 이제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작전 코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빠지는데도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 그리고 재료가 좀 확실한 코인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짧게 손절 잡으면 255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1977까지는 좀 열어두고 뭐 횡보 좀 하더라도 한 방 이렇게 올려 쳐줄 때 3,500원 이상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체인링크는 뭐 오늘 비트가 이제 위로 올릴 때 뭐 사실 못 따라간 거는 맞죠. 근데 지금 비트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데도 그렇게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살짝 오늘도 2.5%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5만원에서 6만원까지는 노려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이때 당시에 고점 7만원인데 7만원도 뭐 이렇게 쳐주고 쌍고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가면 7만원까지도 보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최고점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는 뭐 익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1000만원 정도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올라가면서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어느 순간 윗꼬리 달면서 도로 제자리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은 챙길 수 있을 때 조금 챙기면서 가더라도 여전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관점으로 볼만하다. 일단은 조금 여유있게 손절가를 둔다라고 한다면 뭐 이번에 찍은 저점이 되겠죠. 38230 정도 조금 손절 잡고 좀 더 볼만하지 않나 상승 관점으로. 왜냐면 올려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내렸다가 고점 갱신했거든요. 그리고 고점 갱신하고 지금 쉽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횡복 박스를 지켜주면서 한 번에서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횡복 박스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체인링크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위도 좋은 모습을 계속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올렸으면은 쭉 이제 빠지는 그림이 나올 만도 한데 쉽게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고점 갱신을 또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유를 두고 이제 요 정도 딱 손절 잡고 이번에 찍은 저점이 되겠죠. 6,225원 정도를 딱 손절을 잡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관점, 한 7,500에서 8,000짜리까지 보는 그 정도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타체인도 사실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세게 조정이 좀 나왔죠. 개연 빔을 뺀다 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다가 이번에 세게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 조정 주고 나서 최근에 보여준 이 제타체인의 차트상 패턴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렸거든요. 내렸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쭉 밀어 올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좀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거래량만 많이 터뜨리고 있고 밑에서 뭐 제대로 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방 이렇게 2,000원까지 찍는 그림도 좀 기대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많이 눌렸지만은 이 정도 눌림 이후에 사실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상승 주기 전에 그런 눌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750 정도만 좀 지켜주면 여기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잡코인 특성상 직전에 저점 한번 무너뜨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한 750 정도는 조금 손절 생각하면서 아니면 이 아래 꼬리, 여기는 진짜 깨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개연빔 맞고 이제 V자로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런 자리까지도 염두에 둔다라고 해도 한두 번 정도 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타체인도 조금은 우리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인 잡코인이죠. 업비트 잡코인 메타디움을 좀 살펴보면은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올라간 게 없다 여전히. 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막 300원 400원도 쳤던 코인이지만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상승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또한 이번에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정권 이후에 잡코인들도 한 번씩 조금 뭔가 이제 펌핑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거 소액으로 들고 있다 보면은 100원에서 125원 정도 쳐주는 이런 그림이 한번 나올만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바닥은 여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닥을 깨면 안 되죠. 바닥 27.6원 정도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식으로 잡코인 펌핑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동안에 너무 올라간 게 없었다, 내려오기만 하고 뭐 여기서 살짝 펌핑이 있었지만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이제 불장 분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나온 펌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그래도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어드벤처 골드도 잡코인이죠. 현재 시가총액 1,500억대, 굉장한 잡코인이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바닥을 깔면서 옆으로 빼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는 이런 거 좀 기대해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점 1619 1619원 정도만 좀 지켜주면은 한번 위쪽으로 조금 이전에 고점 살짝 이제 갱신하는 정도, 2600 2800 자리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물론 뭐 오르긴 했지만 조금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새로운 또 신고가를 쓰면서 1월 2월 중으로 이더리움 7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월봉 힘을 준다라고 했을 때 24년 3월달의 고점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려서 넘기는 케이스가 이번에 좀 나왔습니다. 알고랜드라든지 리플, 도지라든지 이런 코인들. 그에 반해서 여전히 24년도에 올해 고점이죠. 최고점을 못 넘긴 코인들은 그래도 뭔가 이슈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이전의 고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충분히 고점 돌파를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물론 이제 비트 빠지면서 조정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상외로 조정이 좀 길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밀리는 패턴들이 있었죠. 이런 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큰 금액을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 사놓고 빠지면은 더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위쪽으로 이제 불펌핑 주는 이런 걸 또 기대를 해볼만 하고, 무엇보다 이더리움과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클도 조금 기대를 할 만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조정이 없이 그냥 윗꼬리, 오늘 달린 윗꼬리를 이따 밤에 또 그냥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 먹게 되면은 충분히 또 그냥 이 추세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올라가 주게 되면 이 위에 도달했을 때, 도달해서 횡보를 할 때 알트들이 다 그 이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따라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만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110K 이상 올려놓게 되면은 조정을 없이 올렸기 때문에 내려찍기의 강도는 더 세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조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윗꼬리를 잡아먹게 되면은 추가 상승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 잡아먹으면서 추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윗꼬리 극복 못하고 지금 단기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피로감으로 인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냐, 결국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빠진다라고 해도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빠지게 되면은 뭐 알트들도 저가에서 매수를 했을 때 비트보다 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 짚어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항상 단기적으로 익절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레버리지 또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숏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손절 짧게 잡고 어느 정도 하방 조정에 조금은 배팅을 해보는 것도 리스크 해칭용으로 괜찮다. 숏은 또 펀비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분석해서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폴카닷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폴카닷도 전통의 어떤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시총이 20조에 육박하는 상당히 무거운 몸무게를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리플도 그랬고 도지도 그랬고 결국에는 시총이 높은 이런 코인들도 바닥을 이제 내리깔아가지고 굉장히 움직임이 없다가 한 번에 올릴 때 굉장히 세게 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나왔음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 폴카닷이 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릴 때 이 터진 거래량 자체가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나서 없던 거래량이 지금 터진 거거든요. 그럼 이 폴카닷도 올려칠 때 그래도 $20 정도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이런 것도 이번에 올리고 나가지고 크게 이제 저점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7.5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선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하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관점들 24년도에 올해 찍은 고점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도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거래량적인 측면도, 그리고 이제 월봉 측면도 이번 달에 조금 뭐 횡보한다라고 해도 1월에서 2월 달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그림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비슷한 차트로는 이렇게 에이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쭉 거래량 터지면서 올해 고점 자리 쭉 넘겨줬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조금 안 나온 그런 코인들,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폴카닷도 마찬가지. 에이다는 이미 이렇게 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리플 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올해의 고점을 못 넘겨준 코인들이 앞으로 올해의 고점을 좀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에이다 같은 코인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폴카닷 주봉과 에이다 주봉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에이다 정도의 상승세, 그 정도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이런 코인들,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의 상승은 보여주고 나서 그걸 다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올렸다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좀 터져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눌린다 해도 한방 위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펌핑이 나올만 하다.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빼주다가도 위로 이런 식으로 찍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음봉으로 좀 빼줄 수 있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찍어 올리는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끌고 가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비트가 조금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조정 분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알트들은 언제 올라가냐? 비트 내려주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 매집하고 위로 이런 식으로 반등 줄 때 알트들은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눌림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눌림 자리는 항상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중요합니다. 비트가 안 움직이고 뭐 비트가 빠지는데도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알트들이 또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의 이제 상승세가 붙는다라는 것은 이 이더리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빠지는 효과, 그러니까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주시하면서, 그리고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번에 고점 여기를 못 뚫었거든요. 4100을 못 뚫었는데 4100을 뚫는다? 그러면 이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더리움의 상승 흐름 안에서 알트들이 또 강하게 올려쳐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흐름들을 잘 잡아서 뭐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올라가는 코인들이 좀 더 2파 3파를 더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 수이, 온도 파이낸스 요런 코인들, 올라가는 코인이지만 재료가 좀 확실하고 비트 빠지는데도 저점 지지를 좀 잘해주는 그런 코인들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좀 손절을 딱 잡고 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좀 팔면서 가는 그런 식의 매매 방법이 유효할 수가 있고, 뭐 알트들,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 있다 보면 한 번씩 위로 싸주니까 그런 식의 접근법.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는 24년의 고점을 이번에 아직도 못 뚫고 있는 그런 코인들,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폴카닷 요런 코인들은 그래도 24년도의 고점을 조만간에 한번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알고랜드라든지 뭐 에이다처럼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관점.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은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은 어쨌거나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세만 심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비트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조정이 나와도 그 다음에 고점 갱신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와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최대한 그런 이 파동을 좀 잘 이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들고 있어도 올라가면 땡큐고 내려오면 더 사면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다만 지금 풀시드를 들고 있게 되면 내려갈 때 굉장히 쫄리고 멘탈도 흔들리고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의 풀시드를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추드린다. 항상 여윳돈을 많이 좀 들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해야 돈도 더 잘 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자리에서 어쨌거나 비트가 많이 오른 자리는 맞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은 그 안에서 이런 흔들기에서 좀 털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